이런 것들로 부동산 시장이 올라간다, 이런 견해는 정말 걸러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촬영 날짜가 11월 28일인데요. 한국은행에서 0.25%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금리 인하 결정했다고 하네요. 자, 이게 이제 보시면 환율 변동성이 이제 확대가 됐지만 물가의 상승률이 안정세를 좀 보였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성장의 하락 압력이 증대했다라면 이제 기준금리 인하 배경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통위원 중에서 4명은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그리고 2명은 기준금리를 그냥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네,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왜 그러면 두 분께서는 금리를 그냥 0.25% 내리지 않고 그냥 유지를 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은 바로 환율 변동성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환율의 변동성이 최근에 이제 확대가 됐고 물가 상승이 좀 안정세를 보였다. 그런데 한국이 금리를 0.25% 내리면 이제 미국하고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환율의 변동성이 이거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4명 중에서 2분은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오늘의 이 이창용 총재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한 일문일답의 주요 내용에 말씀드리기 앞서서 또 금리 인하를 또 하다 보니까 또 부동산 대상승 오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미리 또 설레발 또 치시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금리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부동산, 주식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언제가 좋냐? 금리를 계속 인하를 해서 금리 인하에 이 바닥 시기가 왔을 때, 그때가 바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기에 괜찮은 시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미 사이클은 앙드레 토스콜라니의 이 자산시장 겨울 사이클에 이미 들어가 있고, 이것은 자산시장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로 부동산 시장이 올라간다, 이런 견해는 정말 걸러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통위에서 지금 이제 질문을 한 게, 3개월 후에 3.25% 유지가 적정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지금 금리를 내린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랬냐고 하다 보니까 이제 10월 이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미국의 대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죠. 그리고 상원, 하원 전부 다 레드 수업. 그죠? 한쪽으로 지금 다 쏠려져, 트럼프 쪽으로 다 지금 몰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상을 좀 넘어가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정책 불확실성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3분기에 예상을 했던 것보다 수출의 증가세가 크게 낮아져서 검토를 해봤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경쟁 국가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 물론 수출 물량으로는 역사적으로 지금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출 증가세가 굉장히 지금 약해진 거죠. 그리고 이유가 뭐예요?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경쟁 국가의 수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 그리고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금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 바로 인근 국가인 멕시코나 지금 캐나다에도 지금 관세를 또 때렸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좀 심각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장률을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나마 이제 한국은행이면 조금 성장률을 좀 높게 나름대로 좀 할 텐데, 자, 보세요. 지금 2%가 안 되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25년에는 1.9%밖에 안 될 거다. 그리고 내후년 2026년에는 더 낮은 1.8%로 지금 한국은행이 전망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경제 성장률 정도인 2%보다 더 낮은 경제 성장률이 지금 제시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해서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지금 좀 회복될 것 같냐라고 지금 질문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만 한국은행의 거시 모델에 의하면 25bp 0.25% 이자율을 낮추면 경제 성장률이 0.07% 정도가 올라간다. 정말 뭐 미미하죠. 0.25%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뭐 금방 바뀌고 주식시장이 금방 좋아지고 대출 이자가 막 엄청나게 감소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준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여전히 지금 내년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2% 이하로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고 26년은 지금 더 안 좋게 지금 보고 있다. 자, 그다음에 연속 금리 인하가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처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연속으로 인하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금리 낮아진다고 부동산 좋아진다라는 바로 이 너무나도 잘못된 이 오해에 대해서는 정말로 절대로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만큼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금리위기 이후로 연속으로 지금 인하하고 있다는 거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금리 지금 수출이 예상보다 지금 안 좋은데 금리를 낮춘다고 수출 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맞다. 금리 인하가 수출 회복을 타겟으로 하진 않는다. 하지만 금리를 낮추면서 내수 전체에 주는 어떤 이런 긍정적인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속 금리 인하를 하면서 환율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했냐.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4명은 인하를 하는 게 맞다. 2명은 아니다. 유지해야 된다. 근데 이 두 분이 왜 유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가 뭐였죠? 바로 환율이 올라갈까 봐 걱정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만큼 뭐예요? 굉장히 지금 많은 논의를 내부적으로 지금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뭐예요?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우리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관리하는데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외환 보유고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외환 보유고 차트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예, 계속 올라가다 21년 10월 달에 정확하게 고점 찍고 지금 계속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금 10월 달에 다시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는 이 정도의 외화 보유고 수준, 이 정도면은 한 2020년 한 중순 정도 되죠. 이 정도가 지금 넉넉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지금 충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하고 외환 수합 액수를 확대해서 재연장하는 것을 지금 논의 중에 있다.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 협조를 통해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금리 인하 성격이 관세 기업에 대한 보험성 인하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기 둔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건지, 예, 이런 지금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하는 총재 말씀은 보험성과 경기 둔화 문제는 다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 거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이제 포워드. 앞으로의 가이던스는 그럼 어떻게 되냐? 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내에는 6명 중에서 3명은 금리 유지, 3명은 3%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그래서 여전히 3개월 정도 후에는 반반 정도죠. 3명은 6명 중에 3명은 지금 금리 인하, 금리 결정 그대로 유지하자. 또 다른 3분은 금리를 좀 더 낮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가능성 좀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환율 얘기가 나오는데 환율의 변동성이 감리할 수준이냐? 예, 지금으로서는 뭐 충분한 의지와 수단이 있다.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다.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또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충분히 속도는 조절할 수 있는 의지와 수단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또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이 이제 금리를 내리면 이제 기대 심리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이다. 예, 이런 말씀을 좀 주셨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금리를 내리기 이전에도 이제 이미 5, 6월 달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걸로 예상해서 정책 금리는 안 떨어졌지만 시장 금리는 이미 이제 많이 떨어졌던 거죠.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그래서 이미 좀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서 가계부채가 폭증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 다행스럽게 금리를 8월 달에 동결하고 그 이후에 정부의 거시 안전 정책을 동원해 동력을 막았다고 한다. 뭐 스트레이트 DSR 2차도 시행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가 11월에는 이제 한 5조 원 정도밖에 안 됐고 12월에도 또 하향 추세가 있을 것 같다. 가계부채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 내년에 이제 미국 물가와 연준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6개월 전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미국의 금리가 빨리 떨어지지도 않을 수 있겠다. 원래 이제 금리가 막 계속 막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월 FOMC 결정을 지금
유심히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빨리 안 떨어진다라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어떤 면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봐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또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금리를 한 50bp 낮춘 효과가 이미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 네, 그쵸? 그래서 어떤 시장 금리에 대한, 우리가 올 한 초중반만 하더라도 뭐 금리 떨어지고 되게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 많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선반이 좀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 초부터는 가상금리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예, 이런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또 미국의 이런 경제 상황이나 미국의 채권금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다 또 연동이 되겠죠. 자, 일단 이 정도 소식으로 해서 한국의 지금 2008년 금리위기 이후로 연속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절대로 이게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다라는 거 꼭 좀 명심하시고,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려고 금리 인하를 2008년 금리위기 이후로 연속적으로 할 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자산 관리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리치고 앱이나 또 리치고 PC 많이 또 이용해 주시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부동산 현명한 의사결정 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